안녕하십니까. 구주입의 임대용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369 학생 여러분, 이번 시험이 좀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369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투 범위 기출 분석 및 해설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5문제가 나왔어요. 그 369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항이 항상 이 정도 되죠. 25문항, 26문항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거는 저희 지역 어떤 학교 또는 강남권 기출을 봐도 문항 수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준비를 해서 봐야 되는 시험지인데 25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웠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등급 컷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등급 컷 예상과 함께 다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형이 20문항 나왔고 논술형이 5문항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 시험 범위가 함수의 극한부터 미분법 평균값 정리까지였는데요. 단원별로 좀 적절히 분포가 된 것 같죠? 그리고 선생님이 예상했듯이 항상 이야기했듯이 함수의 극한 연속이 메인 단원이었기 때문에 저기서 킬러 문제가 출제될 거다. 그리고 미분법은 앞에 아직 활용이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굳이 나온다면 미분 가능성을 묻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고 정확하게 찝었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를 한번 볼게요. 전반적인 난이도를 선생님이 중상에서 상으로 했습니다. 문제 하나하나 봤을 때는 그렇게 막 극강의 난이도가 있진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문제라는 거 주어진 시간 안에 보는데 그 문항수 또한 난이도에 포함이 된다면 선생님은 중상에서 상의 난이도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문항수도 많은데 중상과 상 난이도 문제가 7문제가 됐어요.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했겠고, 함수의 연속에서 등급 결정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었다. 뒤에서 문제 분석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분포를 보면 90점 이상은 없습니다, 학교에. 그래서 시험지가 일단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틀린 개수가 2개에서 4개. 그래서 80점 이상이 맞으면 학교에서 이제 상위권 학생들 한 10명 안에 드는 그런 정도의 점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등급 컷은 82.7점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항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여기에 선생님이 25문제를 다 넣어놨는데 출제 유형과 출제 단원을 봤습니다. 난이도를 봤더니 기본 문제가 앞에 쭉 있어요. 이런 기본 문제들을 빨리 얼마나 해결하느냐가 뒤에 킬러 문제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들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풀 수 있겠냐, 정확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중중상 해서 상 2문제, 뒤에 중상 2문제. 이 부분은 실제 난이도로 봤을 때 이 상 2개로 쓴 이 문제 2개가 좀 어려웠고요. 마지막 2개도 좀 어려웠는데 여기쯤 가면 이제 뭐죠? 논술형 4, 5번 되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주얼상 난이도가 더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답률이 높은 기본 문항인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오답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하는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이 왜 그랬냐면 10번 문제, 많은 기출문제를 풀었고 저희 학원에 내신 기출문제에도 많이 있는데 도형이 그냥 어렵잖아요. 도형을 그냥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오답률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요것은 문제가 세타를 잡고 풀어내면 요건 좀 말하기 그런데 미적분 가서 그 삼각함수의 극한으로 풀면 그냥 바로 나오는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은 지금 식을 써서 요 y 값을 구한 다음에 저 P점의 y좌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10번 치고는 좀 시간을 많이 좀 소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11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처음에는 읽었을 때 매우 쉬워 보이는 문제였었는데, 이 문제는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에 관한 문제잖아요. 근데 A,0와 0,A에서 각각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 그래서 이 그림까지 생각해내는데
10초. 그죠? 10초. 좀 걸렸을 것 같고 문제를 푼 그 그림을 상상한 다음에도 이 A와 요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과 요 뒤로 넘어가서 대칭이 된다는 걸 이용하여서 여기서의 미분 계수가 같다. 이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계산했습니다. 계산을 한번 직접 해보고 분석을 했는데 요 문제도 11번 치고는 좀 시간이 걸렸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6번인데 요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 심화 문제 중에서 빈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봤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 문제 그냥 난이도로 봤을 때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n번을 합성을 하는데 합성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디로 수렴하게 되겠느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수업 시간에 하면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함수의 극한 값을 찾아내는 거 아이들이 많이 막히는 문제더라고요. 이 문제는 좀 연습을 통해서 문제를 익혀야 되지 않을까. 문제를 익힌 학생들은 바로바로 찾았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는 또 한 번 꼬아낸 게 1,1을 지나는 점이 있잖아요. 불연속점이. 저 불연속점에서 요 마지막 서로 다른 세 실근의 곱인데 실근이 하나 저 점 하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등급을 결정하는 문항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배열은 좀 일반적이긴 하죠. 그래서 타 학교 같은 경우나 또 3, 6에서도 마찬가지고 객관식 앞번호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면 또 당황하잖아. 너희들 그지? 당황하잖아. 근데 다행히 객관식 마지막 충분히 어려울 거라 예상했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9, 20번. 그 다음에 논수령도 4번, 5번. 마지막 문제. 마지막 객관식 2개, 서술형, 논술형 2개를 선생님이 등급을 결정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고 요 네 문제를 합치면 지금 20점 정도 되거든요. 이 문제를 합쳐서 요 문제 중에 3개를 맞춘 학생들은 1등급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19번 같은 경우는 저 fx가 저 불연속인데 이렇게 나오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함수여서 진입한별 문제는 워낙 어려워하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가면 된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보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변화를 줍니다. 절대값을 꺾여 올려서 빼게 되는 그런 녀석을 이 함수는 함수식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식으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 식으로 찾기에는 내신에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그래프로 걷어 올려서 바로 뺄 수 있는 학생들은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귿은 fx랑 fx-a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는 상수 a를 구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요 그래프랑 돌아다니는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저 디귿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a, 1 플러스 a 그 네 군데에서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 이렇게 들어간 학생들은 이 문제를 너무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디귿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상에서 머릿속에서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해가면서 불연속인 부분을 0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좀 힘들었었을 문제인 것 같고 20번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이 일단 너희들이 싫어하는 문제들이죠. 이거 수원, 가뜩이나 수열 지나서 이제 좀 할만하다 했는데 또 수열이 나왔죠. 수열, 지긋지긋한 수열과 함께 이 함수의 연속을 이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의고사 문제긴 한데 모의고사랑 똑같은 문제인데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역시 너희들이 수열할 때 어려워했던 거는 저 귀납적 추론을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귀납적 추론.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첫째 항이 0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A1은 0, A2는 1, A3는 2, A4는 3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해볼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문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단연간의 수업 경험상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1부터 2부터 3부터 해봐야겠다 라고 마음 먹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귀납적 추론이라는 것은 그냥 1 넣고 2 넣고 3 넣어서 어떤 그 경향을 알아낼 수 있겠느냐. 단순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비주얼에 비해서 선생님처럼 1 쓰고 2 쓰고 3 써서 들어간 학생들은 곧바로 문제에 어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볼까요? A1이 0이고 A2가 1인데 자 기억에서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를 주었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을 주었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AN에다가 A1 넣고 AN 플러스 1에다 A2를 넣고 식을 적으면 GX가 결정이 탁탁탁 됩니다. 미지수가 없어요. 결정이 되고 2와 3 사이에서 결정 GX, 3과 4 사이에서 결정 GX.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X가 3인 곳에서의 연속을 바로바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문제였습니다. 니은도 같은 방법이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1 했고 2 했고 3 했으니까 5까지 한번 해볼래? 라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완전 모의고사형 문제예요. 귀납적 추론을 통해서 일반화까지 머릿속에서 되면 그건 기억, 니은, 디귿 다 똑같고 이 기니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가장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기억으로 니은 풀고 기억 니은으로 디귿 푼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번이 여기까지 왔을 때도 시간이 좀 걸렸을 텐데 이제 너희들이 이제 시험 시간에 이 문제를 딱 접했을 때 비주얼상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형 4번으로 가볼게요. 논술형 4번은 이제 유리함수랑 묶어놨는데 유리함수를 걷어 올렸어요. 그러면서 t를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fx 이꼴 gx의 실근이 그래프에 교점의 x좌표와 같다. 그거 1학년 때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gt를 생성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fx와 gx를 나눠줬는데 t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에 음근이 몇 개고 양수가 몇 개냐, 음수가 몇 개고 양수가 몇 개냐를 함수를 따로 fx, gx를 따로 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완성이 돼야 돼. fx가 쭉 와서 0 되다가 1 잠깐 갖고 다시 0으로 되는 그런 녀석이 있고요. g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근이기 때문에 자 여기 가리면 이제 왼쪽이 다 음근이 되는 곳이잖아. 두 개, 5를 지나면서 하나, 두 개, 하나, 0개. 이게 빨리 보이는 학생들은 GT, FT를 누가 빨리 그려낼 수 있겠냐. 보면 이제 GT를 움직여가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저 불연속인 2와 5, 그리고 여기는 0과 2와 5, 0과 2와 5를 전부 다 0으로 틀어막아 줄 수 있는 그런 A가 존재하냐. B죠. B가 존재하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었습니다. 논술형 4번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적합하다 생각을 하고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건 선생님 중상으로 생각을 했고 논술형 5번도 요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비주얼의 문제이긴 한데요. 함수가 쉬웠어 이번엔. 그죠? fx를 x제곱이라는 그냥 원점을 지나는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 그려보면 이렇게 아주 예쁘게 되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 합성 g잖아. 그지? 그러면 겉함수가 연속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gx에서 불연속이 되는 곳에서만 조사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를 알아차렸으면 저 뒤에 또 수열의 어떤 냄새가 나는 저 표현들, 너희들이 일단 풀기 싫어하는 저 표현들 빼고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fx는 이렇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가 되고요. gx라는 건 a 값에 따라 달라져. 그죠? a 값에 따라 달라져. 즉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저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gx 플러스 2와 gx 플러스 1, 즉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한 칸 올린 녀석이 그 오른쪽 두 칸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gx를 하나 딱 그려 놓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gx를 그리면 그거를 그걸 1만큼 올린 게 오른쪽에서 나타나고 1만큼 올린 게 오른쪽에서 나타나고 1만큼 올린 게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래프야. 그래서 A가 1이면 요거는 다 연속이 됩니다. 그럼 다 연속이 되는 상황이니까 구할 수 있겠고 A가 지금 1이 아닌 상황이면 이게 이제 어디서 끊어지냐면 눈에 보입니까?
두 개밖에 안 그려놓긴 했는데 올라가서 끊어지고 올라가서 끊어지고 올라가서 끊어지면 1과 3과 5와 즉 n-1 즉 x 이꼴 n-1 2n-1이죠. 홀수인 곳에서 끊어진다. 아니 끊어질 수 있다. 이거를 판단한 학생들은 자 선생님이 여기는 하나 했는데 x는 1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이것도 귀납적 추론이죠. x가 3에서도 연속이 돼야 된다. 두 개만 쓰고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 x가 5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x가 7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 쓰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두 개 쓰고 바로 알았는데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와 같고 an과 아니 fa와 fa 플러스 1과 같고 즉 a와 a 플러스 1의 함수값이 같다. 그 다음 거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이 같다.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찾으면 그냥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2분의 7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논술형 5번까지 마쳤어요. 이게 이제 딱 50분 너희들이 걸리는 시험지였었고 선생님이 봤을 때 시간이 넉넉한 학생들은 전교에 몇 명 없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 자, 365는 출제 경향이 굉장히 좀 강한 학교예요. 그래서 저 학교만의 어떤 특징이 정확하게 있다. 그래서 내신 대비를 그렇게 준비를 하면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학교예요. 오히려 막 시험 출제 경향이 없는 학교들도 있어. 막 쉬웠다, 어려웠다,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학교보다는 좀 어렵긴 하지만 대비가 가능한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난이도 양극화라고 써놨는데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의 차가 크죠. 그래서 쉬운 문제는 빨리 풀어 없애버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 어려운 문제, 지금 봤을 때 선생님이 7문제 정도, 중상 난이도 이상의 문제가 7문제 정도 되는데 그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풀 수 있게 하도록 쉬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대비 방향입니다. 그리고 369는 전통적으로 모의고사 기출이 많아요. 지금 2학년 2학기잖아. 2학년 2학기 기말에 조심스럽게 지금 영상이라 조심스럽게 하지만 하나도 조심스럽지 않고 그냥 기출 문제는 다 봐야 된다. 모의고사 기출. 너희들이 이제 기말고사에 나와 있는 단원이 뭐죠? 도함수의 활용과 적분입니다. 도함수 활용과 적분. 그게 지금 수투고 지금 현재 고3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수능의 킬러 문제들을 다 미분적분에서 나오잖아. 즉 수능 킬러 문제의 어떤 소재를 너희들이 이제 기말고사 때 준비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를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출제 경향이 이렇기 때문에 학습 전략을 적어봤어요. 중난이도 이하의 문제는 2회독 이상하여 필수 기출 문제를 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2주. 선생님 정해줬어요. 2주. 너희들이 한 6주 정도를 내신 대비한다 생각하면 한 달 전에는 필수 기출 유형 문제, 쉬운 문제들 있잖아. 그거는 이제 눈으로 다 알아야 된다. 눈으로 딱 보면 아 이거 본 적 있어. 이 정도만 만들어 놓고 우리는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러 갑니다. 학생들이 참 어려워하는 건데요.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이 선생님 생각을 하고 모의고사 4점 기출 문제풀이는 꾸준히 정말 이건 다 보고 기말고사를 준비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평가원에서 이제 너희들이 수능을 보잖아. 이제 고3 올라가고 대입을 준비하면서 이제 수능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 너희들이 익혀야 되는 어떤 해결력 자체가 4가지가 있습니다. 계산력, 이해력, 요거는 이제 3점, 2점짜리 문제들, 쉬운 4점짜리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 적어놓은 추론력과 문제 해결력에 관한 거는 4점짜리와 킬러 문제의 해결력을 요하는 거거든. 하지만 추론력과 문제 해결력 꾸준함으로 길러질 수 있다. 너희들이 쉬운 문제를 막 풀고 이거를 나중에 난 고3 가서 어려운 문제를 풀면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간만 시간이 투자가 돼야 이것들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이 추론력과 문제 해결력을 우리가 키우는 4점짜리 문제 그리고 고난도 문제, 플로우 긴 문제들 이런 문제들 해결하는 방법을 선생님이랑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